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가? 아하? 네, 박사님, 해결법 3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부부와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케어앤노TV 나타샤 척척 박사 나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박사님 모시고 사연을 먼저 풀어볼게요. 박사님. 네. 들어보고 싶네요. 이거 지금 제가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이거를 퍼왔어요. 한번 그래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홀시어머니 안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들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아기 낳고부터 시어머니가 첫 손자인 우리 애기한테 친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모유 먹여라, 청기저귀 써라, 고기를 먹여라, 애가 더워 보인다, 추워 보인다, 양말을 신겨라, 벗겨라, 옷을 입혀라, 벗겨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지, 시어머니한테. 근데 그래도 동네맘들 보면은 가까이 살면서 막 문을 따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네, 별의별 분이 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화로 그 정도 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고부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노는 줄 아는 거예요. 어머나, 이런.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화가 한 3번 울리다가 끊어져 버리면은 제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머 못 받았네 하고 제가 다시 걸잖아요. 왜 전화 안 받았냐, 뭐 하느라 안 받았냐, 네가 뭐가 바빠가지고 내 전화를 안 받냐부터 해가지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한 이틀 전화가 없으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그랬더니 뜨뜸 전화 하셔가지고 너는 노인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지 안 거는지 테스트를 하신 거죠, 이틀 동안. 갈수록 안부 전화 집착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남편한테 욕을 찔렀어요. 자기야, 자기 엄마니까 자기가 좀 안부 전화 좀 드려봐.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전화했죠? 네. 그랬더니 남편 전화를 굳이 저한테 또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너랑 할 얘기가 있는데 뭐 밥은 요즘 뭘 해먹냐, 애는 뭐 감기 안 걸렸냐, 어쩌냐 저쩌냐. 아니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 저랑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잔소리에 제가 너무 지쳐가요. 그냥 놔두면 남편이랑 애랑 오순도순 잘 살고 제가 오죽 잘하겠어요? 내 남편 내 자식인데? 근데 왜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안부 전화에 집착을 하시고 잔소리를 하시고 존재감을 뿜뿜 하시는지 제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네,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맨날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됐다, 나는 바라는 거 없다, 니들끼리 잘 살아라 하시고서는 니들끼리 잘 살아라가 아니야, 같이 살자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대체 너무 감정이입이 돼. 이거 진짜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느낄 거예요. 아무리 나는 관심 없다, 나는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안부 전화 한 일주일 안 하면은 삐지시고 그러는 게 있어요. 네. 그 안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홀시어머니시네요. 집착이라고 느껴질만 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네. 그렇게 집착이 심한 그렇죠. 시어머니랑 같이 네. 자꾸 전화 걸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귀찮죠. 솔직히 집에서 노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노는 거 아니거든요. 애가 어리면 집안일도 해야 되지, 애랑 놀아줘야 되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전화해가지고 왜 안 받았냐 막 이렇게 하시니까는 아니 내가 막말로 시어머니 하수인도 아니고 그리고 전화해서 좋은 말만 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관심도 없어. 남편 뭐 먹였냐, 남편 마스크 씌워라. 요즘 같은 데는 또 코로나 안 있으니까 애 어린이집 보내지 마라. 뭐 먹을 걸 쟁여놔라, 어째라, 휴지도 쟁여놔라, 막 그런 전화를 막 하시니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 홀시어머니가 네. 혹시 뭐 남편분이랑 같이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니까 따로 사는 분인 것 같죠? 이분도? 그래요? 네. 어떻게 홀로 되셨는지 궁금하다. 왜 홀로 되셨는지.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요 사연에서는. 그러면 이혼을 하시고, 네. 그 아들을 혼자 키우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가족이 이제 생겼고, 네. 첫 손자가 생겼구나. 그쵸. 네. 우리 이제 심리적으로 요거를 굉장히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융합은 서로 간에 이렇게 경계감이 없이 이렇게 밀착된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에 지금 안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안부라고 하는 거 기저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 그러니까 내 눈으로는 볼 수는 없고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네. 며느리예요. 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게 우리 그 시어머니, 네. 그다음에 여기가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얘는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해줘야만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 꼭두각시 아바타 이런 것처럼. 그렇지요. 굉장히 요망진 소름이 답변이다. 돋으니. 요망지다라고 하는 거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네. 제주말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경계감이 없는 또 굉장히 밀착된 인간형을 추구하는 네, 그 네. 기저에 불안감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 며느리도 자기와 같이 먹여주는 거, 먹여주는 반찬이나 옷 입히는 거, 네. 그 다음에 현재 관심을 갖는 것은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과 함께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며느리는 신경질과 짜증, 적대감까지 느껴요. 그렇죠. 이 시간이 하루 이틀일까요? 평생. 그렇죠. 오 마이 갓. 네. 조금 더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역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네. 아까 이제 얘기한 융합과 네. 관련되어 있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 융합형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안부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했죠? 네네. 근데 그 안부, 자꾸 그 사람이 잘 지냈는지, 또 혹시 어떻게 됐는지 이 소식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평상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부 전화 자주 하잖아요. 가끔씩 하고 편안하게. 네네. 그런데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당히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이 며느리를 통해서 그 안부를 확인하고 또 체크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만 그런 걸 행동으로 보여야만 또 들어야만 굉장히 그래 오늘 하루도 잘 지냈구나. 그렇구나. 편안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안부 전화를 거거든요. 하루라도 안 하시면 혀에 가시가 돋는 그런 지경에 이르신 건가요? 그렇죠. 어떡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며느리가? 아하? 네, 박사님. 해결법 3가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네. 아들과 손자가 그동안 한 행동에 대해서 촘촘히 구체적으로 자세히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묻기 전에 먼저 그냥 자세히 폭탄을 막 쏴버리는 건가요? 오늘 그렇게 애가 해도 돼요. 똥을 몇 번을 쌌다. 선제 남편이 똥을 공격을 몇 번을 쌌다. 그렇죠. 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팁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이야기했던 말이 있죠. 네. 기저귀를, 마스크를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 있죠? 그거 한두 개 첨가를 해야 돼요. 오늘 저 손자가 마스크도 착용하고 아침에 뭐도 먹고 어머니 지난번에 해주신 그 반찬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그것이 첨가가 돼서 약간 오버를 많이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힘들다. 손자가 네. 일상적으로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또 친구들은 어땠는지 그리고 어머니 지난번에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러니 이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요. 네네. 그런 일이 있었니?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도 저기 누구 잘 다니고 있어요. 누구 손자 잘 다니고 있어. 이런 것처럼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기 네네.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촘촘하게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주 상당히 그냥 좋아요. 시시콜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만족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네. 며느리가 좋아하는 치즈 피자 네. 먼저 딱 앞에 옵니다. 아. 그전에는 손자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져왔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것이 돼서 정말 편안해진다면 며느리가 좋아하는 치즈 피자가 내 앞에 딱 놓일 수가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정성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어머니 막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이러면 또 시어머니가 은연중에 또 그거 느끼고서는 더 그럴 수가 있어. 그래요. 그죠? 알아듣겠습니다. 네. 네. 둘, 네. 며느리 자신의 마음 읽기. 내 자신이요?
어떻게 읽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오면 어허. 왜 또 전화했지? 몇 번 울리고 나서 받을까? 어허. 다음엔 무음으로 해놔야지. 어허. 몰라. 그러면 너무 못된 년 같아 내가. 아니요, 너무 잘 얘기했어요, 리얼하게. 네, 근데 여기에서는 안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안부의 이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네. 그러면 시어머니가 나한테 전하는 그 안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안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네. 또 그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의 소식을 물었을 때 친한 친구는 괜찮은데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는가. 네네.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안부를 전화를 받을 때 내가 반응하는 것은 이건 무엇인가? 이것이 어릴 적에 아니면 그동안 삶을 살면서 네.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조금 뒤돌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안부라고 하는 것에 내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네네. 또 짜증스럽게 느껴진다면 내가 편하지 않겠죠. 네네. 그래서 나의 내적인 이러한 감정들을 조금 이완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아니, 그냥 그 시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의 엄마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안부에 결국에는 익숙해지죠. 그래서 혹시 오늘 안부 전화를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과민 반응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마음이 좀 조절이 되겠네요. 그렇죠.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네. 두려워서 안부에 집착하는 거고 잘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네네. 여기 있는 며느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이 관계가 네네. 둘이 계속해서 안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네. 계속해서 가족으로 뭔가 만남이 이루어져야 네네. 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쪽으로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긴 안 만날 사이도 아닌데 어차피 할 거면 편안하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네. 서로가 마음 친구 되기. 시어머니랑 마음 친구요? 어. 나 친구 많은데 그냥 다른 친구랑 놀면 안 돼요? 그래요? 그쵸. 시어머니랑 30살 차이 나는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어머니가 정말 그 마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네. 이 두 사람의 연령대를 보면은 시어머니는 60대 네. 정도 돼서 이제 지나온 과거를 조금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외아들을 키웠거든요. 네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해요. 네. 근데 이 분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선택은 있겠죠. 네네. 근데 신뢰했던 사람과 내가 일단 인연이 끝났을 때 그 네. 감정은 버려짐이라고 하는 감정이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아들을 키울 때 하루하루가 걱정이 됐을 거예요. 네. 학교는 잘 가는지, 학교 생활은 잘 하는지, 네. 식사는 잘 하는지, 물론 내가 지금 챙겨줘도 나의 행동 자체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런 불안감이 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그동안 지나온 삶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잘 못 만났을 거예요. 하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옛날 시절에 그 시절에 엄마 혼자 애를 하나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눈물 날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 시어머니는 네. 그동안 지나온 삶,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현재 자꾸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묻고자 했던 그 두려움, 네. 그 마음 이면의 그 두려움과 불안을 만나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지나온 삶이 좀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일도 있지만 네. 그래도 한 60% 정도는
그래도 나의 삶에 의미가 굉장히 컸다.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내 마음을 읽었던 것처럼 시어머니 마음도 읽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근데 여기 하나의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시어머니하고 네. 이렇게 만남을 좀 가질까요? 자주 목욕탕 가기? 또 그것도 좋다, 또. 안 해봤는데 그거 예를 하시는 분들 들면? 있어요. 보면은 있어요? 시어머니랑 명절에 목욕탕 간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막 원래 목욕탕 다니던 그 동네 아줌마들한테 우리 며느리 몸매 좀 보라고 막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또 효도하는 차원에서 같이 가서 등도 밀어드리고 하면 또 친해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다른 거. 굉장히 좋은 네. 아이디어예요. 같이 장 보러 가기 뭐 이런 것도 장 괜찮을 보러 것 같아요. 가기.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시어머니들도 다 젊고 예뻐요. 60대라고 그래서 할머니 아니에요. 엄청 예쁘세요. 그러니까 이런 손톱 같은 거 같이 하러 가고 며느리가 아니면은 같이 뭐 발 마사지 같은 거 받으러 가고. 네네. 어머니가 그런 호사를 못 누려보실 수도 있으니까 며느리가 돈 좀 써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여자들끼리의 만남, 여자들의 은밀한 파티 그런 거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네. 이제 말을 걸 때, 그 어떤 행동을 지금 같은 네. 뭐 시장 가기, 같이 또 목욕탕 가기, 뭔가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네. 하면서 직접 마음을 마음을 물어보면은 네. 어머니가 되게 당황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얘기해본 적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관심을 갖는 첫 손자와 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네. 가끔씩 아까 시장 가기 만약 시장을 같이 가면서도 네네. 중간에 살짝 어머니 그때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한 대화의 한 70%는 어머니의 삶 이야기 좋다. 그 다음에 30%는 네. 며느리 자신의 이야기 어. 그러면 이제 그때 살짝 꺼내는 거예요. 네. 이제 어머니의 안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조금 느꼈던 거, 그리고 어머니 나 피자 파이 좋아해요. 네네. 이것을 살짝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처음에 뭐 한번 시장을 갔다 해서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떡하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러면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이 아이한테는 되게 좀 힘든 거였구나. 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스럽고 편안한 행동이었는데, 네네. 며느리에게는 그게 조금 고통이 되었겠구나. 그리고 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이 불안감, 걱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만나지 못했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 며느리도 안부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삶이 이랬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밀착되어 있던 이런 그 관계가 서서히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관계,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관계. 마음 친구구나. 그렇죠. 네. 되게 유망진 대답이셨어요. 네네. 굉장히 똑똑한 그런 대답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저에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 후에 마음 친구라고 하는 조금 더 좀 그 전에는 밀착된 융합형 인간관계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약간 거리감을 두고 서로의 삶, 서로의 그 마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관계로 네. 발전이 되는 거죠. 여자 대 여자로서. 사실 그 아들이 뭘 알겠어요. 남자가.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며느리도 그렇죠. 엄마가 됐고 하니까는.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관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친구잖아요, 평생. 정말, 박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 케어앤로 TV는 국내 최초 심리 예능 프로그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외도 해결, 이혼 고민, 뭐 고부 갈등, 장서 갈등 등등 모든 가정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